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요. 제한능력자 중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9조부터 11조에 걸쳐서 조문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를 봤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판단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나머지 두 명,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 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위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제한능력 심판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뭐야? 획일적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구분을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을과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그 당시에 갑이 치매 등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관계로 뭐요? 그거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 당시에는 1월 이후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행위 당시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였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는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 자는 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능력자라 그러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각과 을간의 매매로 뭐요? 제한능력을 이런 취소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제한능력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로 해서 뭐요? 피성년 후견을 한다 그죠. 자, 그때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후견이다 그죠. 누구로부터 후견을 받습니까? 성년 후견인 거죠. 그래서 앞에 성년자를 붙이는데 그냥 후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자가 이때부터는 제한능력자가 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그때 왜 이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살아있는 자인데, 저 권리 능력은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진다 그죠. 그렇지만 매매 등의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법원의 재판 때문에. 따라서 이자의 능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한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고쳐자면요,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기존의 심판을 종료하는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년 후견 개심판이 종료 심판이 있으면은 갑의 능력은 그때부터 회복입니까? 소급해서 회복이요? 그때부터다 그죠. 따라서 언제까지만 제한 능력자요? 요 기간 동안이다 그죠. 따라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심판이 있는 때로부터 그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만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일단 조문을 볼게요. 9조 1항 가정법원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한 정신적 제약 체크할게요. 따라서 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정신 판단 능력의 불안정이다 그죠? 따라서 신체적 제약은 그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체크하시면 되죠. 그 정도가 사무처리 능력, 즉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청구권자인 본인 체크할게요.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마지막 줄 청구권자 공익의 대변자인 2명 그죠? 검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청구권자가 되더라. 이런 자들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때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개념갑니다. 의. 따라서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뭐요?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성년자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를 구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행위 당시에 정신적인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등을 이유로서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따라서 개념갑니다. 셋째 줄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일지라도 법으로부터 성년 후형 개시 심판을 받은 바 없는 한 뭐요? 능력자다. 그죠? 거기다 ချက်것이요. 먼저부터요. 심판을 받은 때로부터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요건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하려면 첫 번째 질병 등으로 인한 뭐요? 원인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정신적 제약 질병 등을 원인한 정신적 제약 따라서 정신적 제약만이 심판의 원인일 뿐 신체적 제약은 뭐요? 그 심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요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쏘일 겁니다. 정신적 제약 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이렇게 쏘이겠죠. 질병 등을 원인한 정신적 제약만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줄 가운데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제약은 그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뭐예요? 사무 처리 능력이 즉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여야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이미 한번 출제됐어요. 사무 처리 능력이 정신적 제약으로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부족한 사람은 다음에 볼 피한정 후견인이지 피성년 후견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여야 돼요. 따라서 부족한 경우는 한정 후견 심판의 원인일 뿐 성년 후견 심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둘째 줄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여야 된다 착하시고 그 다음 형식적 요건으로 갑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앞으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특정 후견 심판 다 똑같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때 청구권자에는 우리가 기억할 자 본인도 포함되더라고요. 그죠? 본인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와 지자체장. 그죠? 지자체장도 청구권자가 되더라. 이런 자들. 나머지 일정 범위의 친족, 각종 법정 대리인 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쌍거리 2번의 1번요. 마지막 줄 직권에 의한 심판은 되지 않는다. 자, 옆에지 2번.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전에 뭐요? 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도 있고 뭐요? 피특정 후견인도 있다. 그죠? 근데 한 명인데 이 자에게 복수의 어떤 심판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심판 상호간의 관계 3번. 그래서 가정법원이 종전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으로 뭐요? 바꾸려면은 종전의 심판은 종료하고 성년 후견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죠? 자, 일단 심판의 요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그자는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10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 10조 1항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경우만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10조 1항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구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이자는 아예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죠. 동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시험에서 응용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즉 동의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뭐요? 동의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과 달리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제3행위에 대한 동의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원칙.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없던 거로 된가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자들자도 뭐야? 사항 보세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가도치 않은 법률에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다. 즉 법정대리인이 취소 못한다. 그죠? 즉 아무리 이런 자일지라도 슈퍼에서 콜라 하나 사 먹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심하죠. 따라서 그런 행위는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성년 후견이 취소 못합니다. 자, 예외 2항 3항을 묶을게요. 그래서 똑같은 피성년 후견 심판, 즉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일지라도 재산의 정도 등은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도 개개인별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이자가 워낙 재산이 많아요. 그죠? 재벌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사용하도록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속한 행위는. 그 다음에 사망, 그 범위도 다시 본인 등의 청구에서 어떤 정신상태 호전 등을 반영해서, 그죠? 재산상태 변화 등의 반영을 해서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그 1항의 범위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상가를 2번.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 동의가 있더라도 뭐요?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즉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죠? 좀 반대로 해석하면 그에 속한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다시 청구자의 청구하시면 변경할 수도 있다. 여기에 속한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독으로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원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즉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다시 청구자의 청구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밖에 없다. 그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글 2번 성년 후견인의 권한. 근데 법정대리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고, 거기다 체크할게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 없다. 즉 동의를 받고 했더라도 뭐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권 자체가 없는 거다. 그죠? 나머지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만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와 같은 원인이 소멸하면 뭐요?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에서 기존의 심판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자의 능력은 장래에서 회복한다. 그죠? 그 셋째 줄
종료 심판에 따른 능력은 소급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죠?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 중 심판에 따른, 재판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으로 갑니다.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조문 세 가지를 둡니다. 어떤 자를 피한정 후견인을 하느냐. 갑이 자신 소의 토지를 10년도 1월 10일자에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에 갑이 치매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요? 법으로부터 한정후견 심판은 받은 바 없습니다. 15년도에 비로소 청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이전까지는 뭐요? 능력자다. 그죠? 따라서 10년도에 가별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제한 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둬야 되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법정 대리는 후견인이다. 그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을 후견하는 데서 한정 후견인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질병을 고쳤죠. 그때 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요? 능력을 회복한다. 그죠? 자, 그림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그 심판의 원인, 요건이 차이가 난다. 그죠? 따라서 사무처리 능력이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임에 대해서 뭐요? 상대적으로 이자는 뭐요? 그 정도가 덜하다. 그죠?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에서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볼게요. 12조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으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신체적 제약은 그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미주국계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검사, 지자체장 등의 뭐요? 청구가 있으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항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도 구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그죠? 즉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의요. 아무리 이와 같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행위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능력자다. 그죠? 받은 때로부터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자, 실질적 요건.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 등으로 한 정신적 제약을 그 원인으로 할 뿐 신체적 제약은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뭐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여야 된다. 그죠? 그 점에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인 피성년 후견인과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청구자의 청구가 있을 것. 따라서 직권한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가정법원이 종전의 피성년 후견인 또는 뭐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심판으로 바꾸려 한다. 그죠? 그러면 종전의 심판은 종료하고 한정 후견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13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조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는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 자가 메꿔주면은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3조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어떤 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동의를 받으세라. 그 범위에 속한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뭐요? 동의받을 필요 없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능력이 제한된다. 그죠? 2항. 가정법원은 다시 그 범위를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1, 2항을 묶을게요. 그 다음 3항. 그래서 이자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자가 뭐요?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규정.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항 위반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동의 받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의 없이 하면 뭐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에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뭐요? 그 법률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가도치 않은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무조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조문을 그대로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 1번에 동그라미 1번. 한정후견 심판 시에 뭐요? 법원은 일정한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거. 그죠? 반대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독으로 할 거. 그 범위도 다시 뭐요? 사후에 청구자가 청구했으면 그 범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는 동의 받고야 된다. 근데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해뒀습니다. 자, 쭉 같이 볼게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정신적 어떤 제약 상태에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심판 시에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뭐요? 다시 청구자의 청구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못하죠. 동의 받고야 됩니다.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아니요. 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책 규정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상가로 2번 동의받지 않고 하는 행위의 효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 그죠? 그때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은 행위는 취소 못하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가로 3번 법정 대리인은 후견이 있다. 그죠? 그렇게 제목만 확인하시고 네 가지 권한 거죠.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대리권 있습니다. 자, 종료 심판도 이제는 볼 필요 없죠. 그죠? 요건과 능력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껏 제한 능력자 3명을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획일적으로 행위 당시에 만 19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뭐요?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나이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뭐요? 행위 당시에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뭐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뭐요? 부족한 자로서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만을 제한 능력자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자일지라도 행위 당시에 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뭐요? 능력자다. 그죠? 심판이 있는 때로부터 제한 능력자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피특정 후견인으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14조의 2에서 규정합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었다. 그죠?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크게 속하지 않았죠.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뭐요?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행위는 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 못한다. 그죠? 따라서 나머지 어떤 차고 사기 강박 등의 원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는 취소를 못합니다.
좀 어떤 자가 피특정 후견인이냐 볼게요. 14조 2에서 규정을 둡니다.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는 정신적 자, 여기까지는 3자가 공통이요. 근데 그 정도가 체크할게요. 일시적 후원. 그래서 이 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 달 동안에는 타인의 도움을 요하더라고요.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체크할게요. 즉 모든 재산 상향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요하는 것은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지식의 설명을 듣고 자기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자에서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특정 후견 개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2항 3항을 체크할게요. 앞에 두 명과 다른 점이 앞에 두 명은 심판 시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피특정 후견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을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사망도 차이점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원래대로 뭐요? 능력을 회복하려면 종전의 심판에 대한 종료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만 타인의 도움을 요하고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뭐요?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도움을 요하는 기간,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뭐요? 사무 처리 범위를 미리 정해서 심판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그 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무 처리가 끝나면 뭐요? 자동적으로 특정 후견 심판은 끝나버린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종료 심판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2항 3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게요. 자, 요건 갑니다. 실질적 요건, 정신적 제약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앞에 두 명과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그 정도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후원을 요하는 점이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앞에 두 명과 다른 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가로 3번요.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둘째 줄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미리 정해서 심판하여야 한다. 그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거나 그 사무 처리가 끝나면은 특정 후견 심판은 끝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료 심판은 필요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3번의 상가 1번요. 피특정 후견의 능력 체크할게요. 첫째 줄. 이 같은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체크하십시오. 즉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능력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의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쌍가리 2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년 후견인은 누구의 법정 대리인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뭐요? 단독으로 행위 못하죠. 동의 불문하고 그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1번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자, 뭐가 들었어요? 동의권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요? 동의권이 없다 그죠? 나머지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만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치 않은 것이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몇 번 출제됐어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콜라 한 병 사 먹는 것을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조 사항. 그 다음 한정 후견인은 누구의 법정 대리인이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죠? 그래서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가 있다. 어디가 틀리느냐? 모든 체크하기, 모든 동그라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하다 그죠? 그 심판 시에 13조에서 법정 대리인의
일정한 행위는 뭐예요?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뭐예요? 단독으로 해도 좋다 그죠? 그럼 동의를 요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뭐예요? 정해진 행위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따라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동의가 아니죠 그죠?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의 행위까지만 동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비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죠? 이전 능력자라고 씁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14조 2의 사망.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뭐요? 미리 정하여야 한다죠. 예,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 3명을 봤습니다. 그 요건과 효과까지를.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로 갑니다. 상대방 보호제도도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조문 3가지를 둡니다. 이 같은 상대방 보호제도가 왜 필요하냐? 자,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갑이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의 관여도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일자도 일단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죠? 다만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불확정적인 행위는 우리 법은 좋아하지 않죠. 빨리 그래서 확정을 시켜서 상대방을 빨리 불안정한 지위로부터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상대방 보호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제한 능력이란 취소도 있을 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 등의 취소도 똑같이 상대방 보호가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취소 일반의 상대방 보호 제도로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죠. 140조 이하의 취소 제도에서 그죠? 따라서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하고 그다음에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에서 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요 4가지 차고, 사기강박, 제한 능력 취소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볼게요. 근데 우리 법은 이에 추가해서 특히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별도로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봅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74페이지 민법의 보호 규정까지 2번까지 설명됐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까지 시험 문제요. 첫 번째, 상대방의 최고권. 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최고라는 단어는 독촉, 촉구, 청구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15조에서는 촉구할 권리로 그 법조문의 제목도 바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여전히 다른 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최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고라는 단어로 읽을게요. 자, 15조입니다.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죠? 효과. 두 번째 문장.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죠. 그 다음 1량을 묶을게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재량의 촉구를 할 수 있고 효과.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예입니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 후견인 적이요. 앞에서 법정 대리는 친권자와 후견인 두 명이 있다고 그죠. 근데 친권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는 제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후견인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있다고 그러죠. 즉 중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감독인의 어떤 사전 감독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요? 그 기간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차피 뭐요? 단독으로 추인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사망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법적 성질로 갑니다. 최고권 행사는 각종 최고 거절, 즉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요건 갑니다. 이와 같은 최고권은 모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그죠. 모든 상대방. 즉 선의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왜요? 당연히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면 알았든 몰랐든 뭐요? 추인할래 말래 결정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최고권의 행사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악의자도 뭐요? 최고권 행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은 뭐요? 선악볼 말고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뭐요?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고권 행사의 상대방이요. 상대방으로 뭐요? 누구에게 최고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있죠? 능력이 부족한 자가 단독으로 같은 매매 등을 하면 그 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취소가 유리하냐, 추인이 유리하냐, 상대방 측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다 그죠? 그에 따라서 취소, 추인을 결정해서 뭐요? 답을 하려면은 그에 따라서 취소가 유리한지 추인이 불리한지를 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는 되겠죠. 따라서 최고권 행사는 뭐요? 이 같은 추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다 그죠.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사령이 뜨면은 상대방의 갑에 대해서 뭐요?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로 했을 때 갑이 그 당시에 능력을 회복했느냐 아직까지 뭐요?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그릇 3번의 첫째 줄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만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 따라서 여전히 뭐요?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뭐요? 즉 제한 능력자 갑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누구에게만 존재해요? 제한 능력자에게만 존재하죠. 그래서 갑이 매매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였지만 현재 상대방의 최고 당시에 능력자가 됐다 그죠.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없죠. 그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죠. 제한 능력을 회복한 본인에게 채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 능력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갑은 확답을 할 수 없다 그죠. 초인 여부에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법정 대리는 두 명입니다. 단독으로 초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권자 그죠. 근데 단독으로 초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후견인, 즉 감독인의 동의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만 초인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능력을 회복한 본인, 단독으로 초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채고를 받고도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죠. 채고를 받고도 확답이 없으면 그때는 뭐요? 초인으로 간주를 한다 그죠. 초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뭐요? 단독으로 초인을 결정할 수 없죠. 그 기간 내에 감독인의 동의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어차피 단독으로 못하니까 뭐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이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이 파트에서 사령 문제가 뜨면 가장 먼저 살필 게 상대방이 뭐요? 법정 대리에 채고할 때 이자가 친권자냐 후견이냐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읽으면서. 그래서 후견이라면 결론은요.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거로 본다. 바로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쌍가로 4번 볼게요. 1번 확답이 있으면 문제없죠. 근데 2번 확답이 없는 경우 기억 원칙 적극요. 능력을 회복한 제한 능력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초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예외 특별한 절차를 요한 행위 후견인이 친족해가 아니라 뭐요? 후견 감독인이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고쳤어요. 저 친족해가 아니라 뭐요? 후견 감독인으로 바꿀게요. 친족해 제도는 없어지고 감독인 제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단독으로 동의 못하죠. 추인에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요? 그 기간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요? 최고권 행사는 모든 상대방이다. 그죠? 악의자도. 그 다음에 최고권 행사는 누구에게? 능력자에게만.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아무리 채고를 해봐야 그 채고는 무효이다. 그때 능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뭐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친권자 등 법정 대리에게 채고했을 때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초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후견인은 단독으로 초인 여부에 확답을 할 수 없다 그죠? 즉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 4번 철회권과 거절권으로 갑니다. 철회권은 미성년자와 제한 능력자가 뭐예요? 상대방 사이에 매매되게 계약이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다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이 동시에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즉 철회권과 거절권 중에 하나만요. 하나만. 그 현실적으로 상대방에는 채권권, 철회권 또는 뭐야? 채권, 거절권이 발생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뭐요? 잠시 쉬었다가 철회권부터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